배영호 TV 시작됐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 시중의 대출금리가 8%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더 오를 텐데요. 정말 염려스러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대출을 많이 받아서 집을 사신 분도 그렇고 또 대출이 많은 기업들도 지금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PF는 역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공사가 중단되는 것도 비일비재합니다. 일반 국민들은 부동산 자산이 자산 중에 한 80%를 차지하는 분도 꽤 있죠. 금리가 이렇게 오르면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세력들도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시중은행의 대출 담당자를 연결해서 상황을 체크해 볼 텐데요.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전화를 바로 받으시네요. 간단하게 뭐 전화 통화 가능할까요? 가만 있어보자. 지금요. 예, 저희 사무실이 지금 리모델링 공사 중이라서 제가 잠시 좀 조용한 데로 가겠습니다. 여기 좀 소란스러워서. 그래요? 잠시만요. 안 예. 끊으셔도 됩니다. 금방 통화되니까. 네. 예. 어디 뭐 잠시만요. 건물 한쪽에 이제 계단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저와 통화를 할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고맙습니다. 예. 예. 잠시만요. 지금은 좀 괜찮습니다. 그렇습니까? 네네네. 그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네네, 어떤 내용이시죠? 여러 가지 그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규제를 많이 풀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그 종합대책이 나왔었죠. 네. 규제 완화를 하면 그 시장에서 반응이 좀 와야 되는데 지금 반응이 별로 이렇게 신통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 DSR 때문에 그래요. 네. DSR 40%를 묶어놓으니까 결국은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DSR로 묶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어서 DSR이 근데 사실은 1억 이렇게 넘는 고객들한테만 적용이 된다고는 하지만 네. 요새 아파트를 이렇게 사거나 이럴 때는 1억을 넘는 이런 금액이 필요하거든요. 아니 실질적으로. 요즘에 사실은 그 부동산이 좀 많이 솔직히 미친 듯이 좀 뛰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사야 되는 금액 단위가 너무 올라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1억 대출 받는다, 1억 대출 받아서 아파트를 산다의 개념보다 네. 뭐 3억, 4억, 5억, 6억 아파트를 살 경우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금액이 많이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DSR 40%를 풀지 않으면 네. 실질적인 완화 효과가 별로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현장에서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DSR을 풀어주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다. 그렇죠. 근데 DSR을 못 풀어주는 이유는 이게 가계 대출, 가계 부채가 많이 올라가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는 아마 그 DSR 규제를 네. 쉽게 이렇게 풀지를 못할 겁니다. 왜냐면은 전국의 그 국내 가계 부채가 뭐 1,500조, 1,600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1800조까지 뛰었죠. 네네. 예. 이거를 풀면은 가계부채 위험성을 더 이렇게 확대시키는 거기 때문에 네네. 이거는 다른 어떤 정책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풀 수 있겠지만 이거는 아마 당분간 계속 유지하지 않을까. 따라서 그 아파트를 이렇게 그 가격을 하려면은 지지층이 있어야 되는데 네. 대출금을 원하는 대로 못 받으니까 지지층이 무너지는 거겠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사실은 그 여러 가지 소득을 저희가 한번 좀 체크를 해보니까 소득 대비 아파트 가격이 너무 많이 뛰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집을 살 수 있는 수요 자체도, 그러니까 유효 수요 자체가 좀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그러다 보니까 또 대출까지 막혀 있고 대출을 받고자 하는 하나 뭐 나올 만한 금액도 없고 또 금리가 뛰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부동산이 얼어붙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금리가 뛰니까 네. 기존에 대출 받았던 분들도 기한 연장을 할 때 네. 굉장히 지금 곤란을 겪고 아주 고민 중에 많이 빠져 있죠. 자, 예를 들어서 대출 금액을 갚지 못하고 이제 연장을 하게 되면 금리는 또 다시 올라간 금리로 연장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오른 금리가 요새 기존에 받았던 거에 한 2배 이상은 되니까 아하. 그 금액을 계속 연장을 해서 갖고 가느냐 예. 아니면은 자금 여력이 조금 있는 분들도 네. 요새 예금 금리가 높은데 예금 금리가 뭐 거의 이제 5%대 되니까 네. 그래서 예금을 할까 이 대출을 갚을까 이런 고민에 지금 많이 빠져 있죠.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런데 예금 금리보다 대출 금리가 높지 않습니까? 네, 높은데 예. 그래도 기존에는 예금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아, 너무 낮으니까 뭐 고민 없이 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여유자금이 있으면 갚아버렸는데 아, 예. 요새는 예금 금리가 높아지니까 예금 금리가 사실은 뭐 2%대도 안 되다가 개인 예금 금리 같은 경우는 네. 요새는 5%대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대출 금리 오른 폭보다도 이렇게 대출 금리가 한 2배 올랐다면 예금 금리는 한 3배 정도는 오른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른 대출 이자 부담 부분이 너무 커지니까 이거를 그냥 대출을 갚을까 아니면은 그래도 예금 금리가 높아졌으니까 좀 예금을 좀 해볼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네. 결국은 대출을 갚아버리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또 하나 어떤 고객은 이제 그 전세자금 대출이 네. 요새 그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요. 물론 정책자금 그러니까 은행의 자금이 아닌 그 정부의 자금으로 하는 버팀목 전세자금. 네. 요거는 조금씩 그래도 전세자금이 나가고 있는데 네. 은행 자금으로 하는 전세자금 대출은 DSR 규제 때문에 못 나가고 있군요. DSR 규제 때문에 이게 그 대출 금액이 안 나오니까 네. 기존의 대출 세입자를 내보내려면은 다음 세입자를 얻어야 되는데 그렇죠. 못 얻잖아요, 지금. 다음 세입자를 못 얻어서 예. 그러다 보니까는 그러면은 전세금을 내주려면 집을 팔아야 된다든가. 근데 집도 팔려고 내놨는데 집도 마음대로 안 팔리고 또 가격을 많이 하락해서 팔아야 되는데 가격을 많이 하락해서 팔다 보면 전세금도 못 주고. 그렇죠. 그래서 아주 고민스러운 고객들을 제가 봤어요.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이 상담을 오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대출금리 영향이 참 우리 그 생활 깊숙이까지 이제는 전방위적으로 퍼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혹시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요, 그 소형 빌딩, 소형 작은 건물들을 사서 이제 뭔가 부동산 가격이 뛸 때 뭔가 이익을 좀 보려고 거의 한 80%까지 대출을 받고 어떤 분들은 뭐 여기저기 땡겨서 90%까지 대출을 받아서 소형 빌딩, 그러니까 소형 빌딩을 산다는 얘기는 그 지역의 땅을 산다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그렇게 사신 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들어오는 월세와 이자가 안 맞으니까 부동산들이 지금 그런 부동산들이 슬슬 나오고 있거든요. 매물로 좀 나오는 게 보이죠. 근데 이제 이런 물건들 때문에 혹시 은행에서는 상담하는 사례가 좀 있습니까? 물론 있죠. 네. 뭐냐면은 어차피 지금 대출 금리가 오르니까 이분들도 그 전에는 어느 정도 이자를 감내를 했었는데 지금은 뭐 대출 금리가 한 2배로 오르니까 어디서 이렇게 소득이 더 나와야지 이 대출 이자를 갚는데 그렇죠. 이자 그 소득이 나오려면 월세를 올리는 것밖에는 현실적인 방법이 없거든요. 근데 월세 올리면 또 나가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왜냐면 월세만큼 못 벌기 때문에 지금도. 어렵죠. 더군다나 뭐 이제 그동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문을 못 열고 있다가 이제 조금 코로나 해제되면서 문을 좀 열었는데 이게 대출 이자가 또 뛰니까. 같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게 이자 감내의 한계에 이제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제 건물을 팔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있는 분들이 많고. 그런데 건물을 팔아야 되겠다라고 하지만 자기가 산 가격보다는 위 가격에 무조건 내놓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거래가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게 뭐 대출 금리가 이제 급격히 올랐잖아요. 사실은 지금 초입 단계예요. 그렇습니까? 초입 단계. 요게 이제 내년도 상반기 정도 가면은 아마 부동산 가격은 더 이렇게 하락하지 않을까. 저희 그 현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돈을 다루는 은행권에서는 내년 되면 더 하락할 것이다라고 이제 이 전문가들끼리 또 그런 얘기들을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슬슬 목전까지 차올랐기 때문에 금리가 아마 이걸 견디고 넘어가는 분들이야 뭐 어떻게 넘어가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매물을 내놓을 수밖에 없고 어쩌면 우리가 흔한 말로 손절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손절하는 매물들도 꽤 나오고 있고 지금 현재 서울의 강남의 경우는 그런 매물들이 은근히 많이 거래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시장에 내놓으면 여러 가지 소문이 나니까 안 좋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물건들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암암리에 지금 물건들을 서로 막 거래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부동산을 중개소를 물론 통해야 되지만 안 통하고 네. 자기네들끼리 금액만 이렇게 그 시담을 해가지고 네. 자기네들끼리 그렇게 정해서 네. 하는 경우들이 아마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부동산 뭐랄까 시행을 하거나 시공을 할 때 PF가 지금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면 지금 짓다가 만 건물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을 텐데 지금 전혀 PF가 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지금 그 부동산 자금 시장은 완전히 프리징이 돼서 네. 예, 뭐 자금 여력이 있는 시공사 또는 뭐 시행사는 공사가 진행이 되겠지만 네. 그렇지 않고 이렇게 조달에 이렇게 많이 기댄 그런 기업들은 네.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실제로 지금 뭐 미분양 사태도 많이 나오고 네. 또 분양을 받은 분들도 계약을 안 하는 미계약 네. 상태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네. 현재로서 부동산 자금 시장은 완전히 꽁꽁 얼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동안 이제 그 저금리, 초저금리 시대가 한 13년 정도, 10년 이상 지나왔기 때문에 사실 부동산이 나름대로 호황을 누렸고 그 호황을 누리는 기간 동안 시행을 하거나 부동산 관련 그 개발하시는 분들이 수익을 엄청나게 냈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값이 2배, 3배 뛰고 막 부르는 대로 하고 또 값이 뛰다 보니까 지금 안 사면 못 사겠네라는 불안감이 조성이 되니까 또 그 분양을 받아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더 뛴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 분양을 받아주는 사람은 금리가 낮기 때문에 가능했었죠. 그렇죠. 이제 지금 그 시대가 13년 만에 저희가 볼 때는 종료가 됐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이게 내년 되면 금융권에서도 인지하는 것이 좀 더 가파르게 심각할 것이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미국의 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다소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그 추세는 막지 못할 거다. 금리가. 그렇죠. 예, 금리가 오르고 이 상태가 좀 지속되는 거는 어쩔 수가 없다. 네. 당분간 그 고금리는 계속됨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 하락은 피하지 못할 거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 중에 내년 초에 금리가 정점을 찍고 내려올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는데 그건 좀 제가 볼 때는 어설픈 얘기 같고요. 금리가 정점을 찍고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좀 기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좀 갈 것 같다라는 예감이 들거든요. 좀 말씀하신 대로 상반기에 정점을 찍고 다시 하반 곡선을 그린다라는 거는 아직은 좀 이른 판단 같습니다. 아, 네. 예, 왜냐면은 미국도 이제는 금리를 그렇게 이제 올려서 올렸다가 금방 내리면은 이런 효과가 그 기대만큼 있지는 않을 거거든요. 네. 예, 그러기 때문에 미국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뭐 어차피 저희 금리는 미국의 동조화가 돼 있으니까 네. 예, 상당 부분 지속될 거다. 금리가. 자, 우리 이상선 지점장님 고맙습니다. 네. 오전 일찍 별일 없으시죠, 대표님도? 예, 오전 일찍 이렇게 전화를 드렸는데 아주 잘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좀 전에 하신 말씀은요. 네네. 저희 평호 TV의 오디오로 이렇게 영상이 나가도 괜찮겠습니까? 괜찮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예,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셨죠? 지금 금리가 갑자기 내년에 고점을 찍고 다시 내려간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요. 그것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정말 예측 가능하다면 어쩌면 금리가 고점을 찍고 그 상태로 좀 오랫동안 간다 예측이 더 많지 금리가 갑자기 떨어진다 이런 예측은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여러분 보실 때 조금만 더 참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평호TV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